자, 답 잘 들었어요. 46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한은행 지인장 할 때 한 2,000건을 취급했는데 그때는 경락잔금 지침이 없어가지고 감정자 이런 겁니다. 상가 같으면은 예로 5억짜리 3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80% 유자 이런 지침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은행마다. 근데 그런 지침이 없어요. 없으니까 다시 감정을 해서 그게 손님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경매감정인데 시인장이 뭐 또 다시 감정서 뭐 감정하면 뭐 돈만 나가는데 또 돈 줘야 됩니까? 그 방법이 없으니까 지침이 없으니까 대출 해주라 80% 해주라 이런 지침이 없으니까 새로 감정을 해서 주택 같은 거 아파트는 KB 시세 보면 되지만 주택은 또 감정서가 또 새로 만든다고 주택,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갖고 감정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담보 인정비율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대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안 된다 그런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낙찰 받으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건 환가가 안 되고 돈이 안 되더라 말입니다. 은행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대출 해지 말아야 나거든요. 그럼 그거를 굳이 낙찰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 녹지는 좋은데 보존 녹지는 좋다 나보다. 안 좋죠? 신한에서 대출 해지 말아야 나입니다. 보존 녹지는. 자연 녹지는 해주라. 보존 녹지는 해주지 마. 신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 다 규정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지금부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배워야 여러분들이, 저거는 안 되는구나. 눈치를 채죠. 자, 일단 가봅니다. 이거는 이제 담보 취득 금지입니다. 그죠? 가본께는 안 된대. 취득을 하지 말아요. 담보를. 사립학교.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정재산.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주무관청. 승인을 듣게 되는 거. 의료법인 재산. 뭐, 전통사찰. 향교재산. 공익법인 기본재산.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도 하지 마라. 담보 잡지 말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주무관청의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개인이 10% 띄입니다. 주무관청 승인 받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은 정규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해놨어요. 그럼 1번에 보면은 동일성을 인정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2번은 보면은 법지권. 건물이 땅만 하나 받고 건물이 빠진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은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도 좋아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상수원 보고요. 이런 거 문화재 보고요. 이런 건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비오톱 1등급 막 나오죠. 비오톱 1등급, 고온 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녹지, 그죠? 녹지, 경관 녹지. 자, 어제 얘기했죠. 완충 녹지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 답이 나오죠, 그죠? 완충 녹지를 했는데, 그거를 낙찰을 바꿨다고, 그지 본게네 8,000만짜리를 받는다고 우리 수료생이 또. 내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 돈 가지고 고아원 줬으면은 되게 좋아하겠다, 1억짜리. 그걸 받아갖고, 너한테 말을 못하고, 가슴 아리를 하고, 10년, 100년 동안 가에서 봤잖아는 돈도 안 되고. 재산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쭉, 요 빨간 거는 지금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쭉 보면은, 낙찰 안 되는 요거는 쭉 집에서 읽어보시고, 이제 가끔 가다 파란 거 나온 거는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 된다 그런 건데 쭉 읽어보죠. 요건 뒤에 다시 반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보시고요. 쭉쭉 봅니다. 보고 몇 번을 보느냐? 47번. 자, 47번 한번 봅니다. 47번. 자, 찾았습니까? 페이지 22페이지가 47번. 경매잔금 대출이 안 되는 36가지. 지분 대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지방에 임야가 있는데, 경기도 임야가 있는데, 근데 아파트 이런 거는 서울 가면은, 이런 거는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료생 중에서 정동열 씨라고, 이게 이제 지분 대출 회사에 영남 지역 지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화번호 연락왔으니까 혹시, 지분 낙찰받으면 한번 전화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분 대출은 잘 안 되더라, 그동안에. 지분은 마음속으로 대출이 안 된다 하세요, 그냥. 안 된다. 안 되니까 잔잔한 금액 낙찰받으면 됩니다. 잔잔한 거. 큰 거는, 안 됩니다. 자, 2번.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자, 21에 1537 한번 봅니다. 21에 1537.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자, 아파트, 노원구다, 그죠? 노원구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노원구에. 자, 다시. 노원구에 아파트가 나왔는데, 그죠? 노원구에 전용이 25평. 뭐, 괜찮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뭐, 3차까지 떨어지네. 자, 3차에 떨어졌는데, 압류 일자보다 먼저 있죠, 먼저. 전입이 있죠? 자, 압류일자 이게 말소 기준 등기라는 날짜보다 뭐 먼저 빠릅니다. 미상. 이런 거 낙찰받아고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선순위가 5억인지 6억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낙찰 못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럼 이게 이 정실한 사람이 이게 단순 여기에 배우자다. 이러면 좀 가능하겠죠. 배우자다. 그러고 이제 알아보니까 종업원이더라. 그러나 뭐 운전기사더라 뭐 등등 해서 정말로 이게 아니더라. 그럼 이런 거를 낙찰 받으면은 이게 아파트가 3차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다 막 1차에서 넘어가고 다 끝나비는 건데 보통은 안 그러면 최소 9원 난 벌써 이렇게 떨어진다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만 호랑이 같은 게 항상 있다. 이런 거는 낙찰 받으면은 대출하기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대박은 이런 것도 대박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시세가 10억 5천 가는데 이렇게 6억 5천 샀다. 그러면 4억 차이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더라니. 실제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아니더라. 확인이 되면 이제 대박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중국계 한국인이 신고를 처음엔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동사무소에서는 재산 명세에 아예 전입자가 없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 친구가 가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외국인이 있는가 없는가. 문을 두드려 보고 아파트고 옵스테 이런 거는 두드려 보고 How are you, 니하오마, 뭐 굿모닝 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 전입 세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거는 선순위가 1억 6,500이 있습니다. 요 진짜 짜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나도 이제 그래 알았어. 이게 그냥 보면 몰라요. 이게 몰라요. 이게. 자, 그다음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이 1억 2천이 있더라. 자, 밑에 청주권은요 대우건설 1억 2천은 말았어. 자, 청주권은 대우건설이 3억 3천이 전세권이 선순위 인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대출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런 거. 근데요. 자, 성남 노인복지주택은 선순위 전세권이 11억 있어요. 11억. 요거 11억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낙찰받아서 대출해둬라. 해줄 은혜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예고 등기 있다. 당연히 안 해줄 겁니다. 그죠? 자, 부산은 이렇게 8,500 떨어졌는데 등기부에 보니까 소멸되지 아니한 거 돼가지고 이전 가등기는 소멸이 안 됩니다. 만약 가등기된 매매약이 완결되는 경우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줄 리가 없습니다.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낙찰을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이제 완전 고수가 돼가지고 가등기가 정말 이게 이제 뭐 말소되든지 변호사가 오늘 해본 게는 이게 뭐 각답이 나오더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모르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대출도 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공매에서 문제 없는 가등기 있어요. 자, 요거는 공매는 이 후순위 가등기 이런 게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선순위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가등기한 본등기 시 매각 결정 취소 요건이니 사전조사 입찰 바람. 요런 거는 이 선순위 가등기 아니에요. 후순위 가등기인데 꼭 요를 써놨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자주 있어요. 가등기만 있으면은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렇게 딱 써놨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게 죽는갑다 하시면서 안 나가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거제시 1호면에 단독주택이 60% 떠있습니다. 근데 문구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매에 가서 컨트롤 V에서 검색을 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나오죠? 자, 거제시 1호면에 주택이 나왔다. 주택이. 그래서 대지 건물도 뭐 크고 좋아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아요. 자, 이렇게 3층짜리 집이 나왔어요. 위치도 좋습니다. 위치도 해수욕장을 뭐 이렇게 딱 그제에 이렇게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겁니다. 와현 모래수 구조라 뭐 해가지고
요 보니까 이제 주택이 나왔다. 3층짜리. 자, 이 주택이 3층짜리 나왔는데, 문제는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은, 자, 이런 문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면은 내 낙찰자 소유권이 도망가 삐니까, 그러면 그래도 매각 결정 취소 조건, 본등기를 하면은 매각 결정 취소 조건이니 조사해라. 가등기 건자가 여러분이 낙찰받고 이전하기 전에 가등기한 사람이 본등기에 비면은 내 소유권도 도망가고 그래도 매각 결정 취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 한번 봅니다. 재산 명시를 보면요. 자, 이렇게 쭉 보죠. 여러분들이. 예, 봅니다. 쭉 보다가, 이렇게 보죠. 그럼 여기 보면은, 가등기 어디? 여기서는 표시가 안 나오네. 자, 하여튼, 이런 문구 있어요. 이런 문구 딱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등기부로 보면은, 저 마지막에 봅니다. 마지막에 제가 볼게요. 마지막에 보니까, 또 뭐고 옛날에 8호주 상기가. 그죠? 8호주 상권. 대지 건물이 8호주 상권이에요. 2012년도에 8호주 상권. 자, 여기 보면요. 마지막에 요약표 있죠, 요약표. 제일 끝 한 장짜리 있죠, 간단하게. 자, 여기 보면은, 소유자가 있고, 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죠? 가등기가 있죠. 이게 가등기가, 이게 뭐, 원래 여기서 이름을 바꿔갖고 3에서 3-2로 바꿔놨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날짜 잘 보세요. 그럼 가등기를 원래는 이제 이 날짜네. 2012년 8월 30일 가등기를 했는데 2012년 8월 30일 그럼 설정은 이거 설정은 8월 29일 날 설정이 거제 추ገብ에서 때가 있다. 그럼 가등기가 날이 빠릅니까? 은행이 빠릅니까? 하루 은행이 빠르죠. 자, 늦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행 설정이 벅 살아있는데 얘가 뭐 본등기 할 일도 없고 취득세 내가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은행 뒤에 붙은 거는 주로 은행이 대출 받고 사채를 빌리다 보면 이렇게 보통 해요. 뒷날에 돈 한 1억 빌릴 거만 하면서 이렇게 빌리고 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은행보다 뒤에 있는데 꼭 요런 문구 써놔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90%가. 그럼 요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낙찰받아도 되느냐?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옛날에 8억 주는 8억 주고 산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엇이 안 돼가지고 뭐가 많이 떨린 겁니다. 그죠? 3억 4천이면은 우리 이서인 씨가 좋아하는 물건이다 내가 보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죠? 괜히 이상한 물건 사는 게 사람들 안 들어오고 겁이 나서 뭔가 싶어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자, 유락시설 나이트클럽. 자, 창원의 나이트클럽 제가 그게 뭡니까? 저 상남에 호박 나이트. 이런 것들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모텔은 잘 된다. 숙박시설. 알겠죠? 모텔 이런 거 노래방 이런 거 잘 됩니다. 되는데 대형 나이트클럽 예로 들면은 막 조폭이 있다든지 이렇게 보이는 큰 이런 것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숙박시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싱크대가 설치할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하면 좋겠다. 자, 익산에 있는 거는 16억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거는 퇴직할 사람이 요거는 싱크대 넣고 생활 숙박시 하면 좋은 걸 한번 봅시다. 17에 7338. 그럼 이런 거는 대출이 잘 돼요. 이런 거는. 자, 우리 생활 숙박시설은 용도 지역이 뭐뭐 된다 했죠, 제가? 그렇죠. 준주거지역. 자, 익산에 옛날에 일이십니다. 익산에 여기 이제 모텔 나왔어요. 모텔 나왔는데, 모텔이 지금, 주변에, 좋은 모텔이 지금, 하여튼 뭐 익산에 보면 모텔이 많네요. 자, 이 차를 갑니다. 이리 갈란께네 오빠야 이 흐름한데 왜 들어갈라노? 좌회전 뭐 첼로 모텔을 가든지 샵 모텔을 가든지 안 그러면은 뚜벅 여러 가든지 타워 가든지 하면 되지. 이렇게 흐름한 모텔에 가는 이 말이다 지금 말하면. 자, 그러면은 또 이럴 때 볼 때는 낙서 대표네요. 뭐 낙서 대네. 뭐시 땡기고 낙찰. 낙찰이 이 뭐고? 다시 놓은 거네.
다시는 없다, 이죠? 이게 뭐, 자, 다시요. 작년 7월 달에 낙찰이 됐는데, 허가 결정을 했다가, 뭐, 취소를 했다가, 다시 오고, 뭐, 시끄럽네. 자, 그럼 따져보면 되고요. 일단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뭐 하면 된다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해서, 전월세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대파는 거는, 뭐, 감정가로 파는 거는 쉽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는 대출이 쉽다. 자, 그럼 따져보세요. 이거는 뭔지. 아까 뭐, 왜 1년 동안 썼는지. 자, 그 다음 뭡니다. 이거는 뭐고? 이거네. 다시요. 요거는 이제, 문건 송달력을 보면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채무자, 소유자가, 어렵군. 자, 다시 봅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임의경매 중지요청서 들어왔다. 자, 소유자, 채무자가 경매 들어왔는데 중지를 해달라. 이거는 개인회생 신청하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1년, 2년 더 있다가 이게 또 경매가 지저분하게 또 연기가 되었다가 그다음 다시 이제 은행에서 자꾸 해돌아서 하면 이제 합니다. 이건 벌써 1년 끄었다, 그죠? 1년 끄었네, 그죠?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별 문제 없고요. 이건 이제 은행에서 건전한 건자의 이 별채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설정이 있으니까. 자, 6번. 토지만,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받는 경우에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니까요, 휘경동 건은 기존 토지, 건물은 멸실되었고 신축한 슬라브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라 하면 철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서울에 계신 분은 한번 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대출은 안 될 겁니다. 대출은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대출은 안 됩니다. 자, 7번. 토지를 수반하지 않는 건물은 대출한다. 자, 위에 이런 거죠. 동대문 희경동 이런 겁니다. 토지만 매각, 건물은 제외,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대출이 안 됩니다. 자, 거론을 했다죠. 그러나 이거 파란 거 쓰는 거는 된다니까. 예로 토지가, 국가기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없이 된다니까. 자, 8번. 유치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은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이.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는 대출이 안 되지만은, 예로, 가짜 유치권이 많거든요. 예로 뭐,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법원에 신고한, 전세 계약서를 우리가 법원에 가서 열람했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유치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설명하면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유치권이 있는 거는요, 거의 90% 가짜입니다. 진성 유치권 별로 없어요. 없고, 아까 설명드렸죠. 최근에 매각된 물건 있죠? 5개. 그 등기부를 띄우면은 다 나옵니다. 그거 가서 물어봐야 대출이 여러분들이 잘 해결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산인에도 유치권이 들어옵니다. 그죠? 유치권은 토지도 들어오고, 뭐,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그냥 넘어야 되겠는데,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 유치권이 들어오면은 막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11억이 3억 떨어졌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3억 떨어지는데, 이런 것도 유치권이, 자, 토지도, 임야도 유치권이 성립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상주를 해야 돼요. 상주. 특박해가지고, 나 특박해갖고, 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놔갖고, 프랭크 하나 붙여놔갖고, 그 유치권 안 됩니다. 딱 사람이, 365일 상주를 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막,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뜰렁뜰렁 하나 갖다 놔갖고, 뭐, 공사했는데, 3억 주고 공사했는데, 그거는 지 말이고, 경매에서는 소송해보면은 다 깨집니다. 그 사람들. 자, 그 다음 학교용지 9번 봅니다. 학교용지, 유치원, 재단법인, 기본재산 이런 것들은 주무 관청의 승인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이. 특히 유치원 낙찰받아 혼난 사람 많아요. 유치원은 또 저축은행 가보면은 좀 됩니다. 저축은행 가면 금리가 뭐 은행 가면 4%인데 저축은행 가면 14% 내라 그러면 이제 또 해주긴 해주고 막 그래요. 자, 보전산지는 대출이 잘 안 된다. 보전산지 아까 했죠. 농협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그나마 산림조합 가면은 조금 해줄 수도 있다. 보전산지는 어딜 가느냐? 산림조합에 한번 물어보세요. 산림조합 가면은 조금 가능하다. 그래서 김해, 진영, 양평 요거는 보전산지 다시요. 이 준보전산지네. 준보전산지 임장.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의 임야는 도로와 저촉이 되면은 대출이 잘 된다. 그럼 위에 두 개는 이게 준보전산지니까 대출이 잘 될 겁니다.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겠는 시간 써서. 그래서 김해 진영, 양평 용문, 뭐 이런 데는 대출이, 자, 양평 한번 볼까요? 21에 3897.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양평입니다. 양평이 거리도 60km 이내고 서울시청에서 좋아합니다. 자, 양평군 용문면의 임야가 580평인데 누가 전체 경매를 넣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필지는 하나인데 뭐 간단하네요. 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은 필지가 하나인데, 자, 일단 도로는 잘 물었죠. 그죠? 도로는 잘 물었어요. 도로는 그냥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해낭도로인지. 자, 일단은 요 길은 일단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고, 용도 지역은 뭐냐? 용도 지역은 은행 딱 전화 물어보면 됩니다. 임야입니다. 그러면은 준보전산지가 물어보죠. 맞죠? 그 다음에 이 길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뭐 해낭도로든지 뭐 있으면은 대출이 가능하다. 받습니다. 이게 이제 준이 빠지고 보호 있으면은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산림조합 가야 되겠다. 산림조합으로 가면은 좀 가능하다. 자, 서울 계신 분은 임야 사실 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돈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는가. 자, 그 다음에 2번 방갈로 2번 보전산지는 대출이 안 된다. 산림조합 가면은 좀 모르겠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보전산지. 입업용, 공인용이 있는데, 자, 공인용도요, 길만 있으면은, 노후가 주택은 됩니다. 공인용이지만은, 길만 있으면은, 노후가 주택은 된다.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공인용 산지인데, 무조건 주택이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농립업인 있죠. 촌에 사는 사람은, 길만 있으면은, 주택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 법이 바뀌었어요. 자, 11번. 근린공원, 공원. 자, 공원 중에서도요, 거리 8자는 안 좋고 6자 공원마을지구는 신한은행에 대출되더라고. 이거는 빠져가 있으니까. 공원마을지구는 좋은 거죠. 공원마을지구. 자, 나머지 완충, 녹지, 삭고 요것들은 돈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대출하지 마라. 되어 있어요. 요것도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공원이라서. 자, 12번. 도로.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러나, 했죠.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이런 건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주차장 이런 거는 또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빨간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 밑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이런 거는 취득이 된다고 막 단서를 붙여놓은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에 신한은행 일어났어요. 여기 쏙 빠지고 이거 내가 이해 문구죠. 쏙 빠지고 생산녹지, 보전녹지 대출해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해한 겁니다. 자연녹지는 싹 빼묻죠. 그럼 이건 대출된다. 파란 거는 대출된다. 근데 사실은 뭐 농협이나 이제 흐름한 데 가보면 다 돼요. 땅이라 그러면은 적당하게 됩니다. 가서 막 안 된다 그러면 한 10군데 다녀보면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안에서 싫어하는 이런 땅들을 여러분도 살 필요는 없다. 좋은 땅이 많은데 자연녹지도 많은데 햇빛이면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런 거 살 필요 없다. 자, 14번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접도구역 내하는 소지, 또 비오톱 1등급 임야, 서울에서 서울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대출을 해주지 마라. 신항에서. 그럼 여러분도 안 사야 돼요. 이런 거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비오톱 1등급 잘 보세요. 그러나 지상에 적법하게 등기된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나 건축을 특한 경우는 정규담보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다. 창구 북면에 개발제한구역에 적법하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이제 이 등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출해주라. 이 말입니다. 은행에서. 자, 그럼 15번.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대출해줄 말이에요.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자, 그러나, 그죠? 손가락이죠? 그러나 적법하게 주유소 건물이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있더라. 그럼 그건 대출해주래요. 이래요. 건축 허가 난게 있으면은 해주라. 이랍니다.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 보호는 해지 마라. 자, 그러나, 그죠?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제한 보호구역 잡고 뭐 이런 거. 지금은 문정부 들어서 막 많이 풀었죠, 사실은. 군사 보호구역은 거의 다 대출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진해입니다, 진해. 진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대다수가 많습니다. 진해 우리 해군이 있어가지고, 많은데 다 대출 받는데 다 지장 없어요. 저 휴전선 쪽에는 조금 안 될까, 대출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지적도상 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 요것들을 대출하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 맹지나 쳐받았어. 길도 없는 농지를 3억짜리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대출 주고도 안 될까? 그런 거는 또 농협이나 하여튼 그 가까운 데 한 10군데 다녀보면 또 된 데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은행 직원도 대출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같은 경우 잘 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 하는데, 예금만 맨날 10년 보다가 여직원인데, 7시 퇴근하는데 지점장님이 사무 분담을 내일 대부버려요. 그러면 봐야 되죠. 그러면 일주일 열흘 동안 바쁩니다. 업무를 전혀 몰라가지고. 서류부터 건의당 설정 계약서 이런 거 잘 모르죠. 도랑은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저기를 바쁩니다. 바뀐 사람끼리. 자, 그런데 가보면은 여직원이 농지 받았다 하면 농지만 생각하지. 아, 땅입니까? 예, 이런 게 감정 나오는데 이 여자 그러면은 맹지가 따집니다. 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서류 사인하고 해서 법무사 불러서 이랬습니다. 나중에 검사 놓으면 들키죠. 맹지인데 왜 주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고 이제 한마디 듣고 이제 하는 거죠. 안 띄면 되니까, 은행에서도. 그래서 이제 맹지라고 꼭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신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각 은행에 가보면은 좀 느슨한 데 있습니다. 이지금융권, 그죠? 예, 촌에 가보면 있죠. 직원도 2명밖에 있는 데 있죠. 그죠? 직원도 보면 한 2명, 3명 보면 이게 뭐지, 은행 가기도 않고 이런 데 많습니다. 반인홍 이런 데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잘 붙으면 잘 될 겁니다. 자, 현황이 교회, 절, 이것도 대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방법은 옛날 낙찰된 거를 찾아가지고 한 5군데 등기부 띄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교회 또는 현황이 노유자 시설이다. 노유자 시설 중에서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이건 됩니다. 그러고 병원은 정규담보로 취득이 가능하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노유자 시설. 가보니까 완전 고아원, 이런 거죠. 고아원처럼 90문 할머니가 30명 있더라. 이런 거 담보 잡으면은, 그런 거 안 된다. 그냥 단지 말이죠. 자, 정비구역에 저촉되는 나지 또는 분양신청기한에 분양신청 안 했거나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정비구역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지목 구조가 실제와 21번, 현저히 다르더라. 자, 서울 종로하면 이미 많아요. 건축물 대장은 한옥입니다. 한옥이 아니고 정미소 이런 건데, 실제 가보면 2층 서라부집이 또 돼야지. 종로의 식당에 가보면. 그죠? 건축물 대장 보면은 완전 그냥 60년 전에 건축물 대장인데, 실제로 가보면은 정말 잘 지어고 식당이 딱 번듯하게 서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대주이지만, 우리 창원 같으면은 저 창동에 그런 게 많아요. 창동 가보면은 건축물 대장은 70년 전 거고, 실제 건물은 보면 새로 딱 지어가지고 있고, 건물을 띄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 대주이지만, 나중에 시끄럽다는 얘기죠. 팔아먹기 어렵고. 자, 그 다음에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자, 26번 잘 봅니다. 경관지구, 풍치지구 잡고, 완충록 잡고, 완충록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상가는 지하 부분을 좀 감안해서 대출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도 보통 공을 해요. 상가라도 영업을 잘하고 있는 상가, 이런 걸 받으면은 좀 잘 되는데, 가보니까 10년 동안 비어있는 상가. 우리 어디 학원의 지하실처럼. 이런 거를 만약에 경매로 딱 하면은 낙찰받으면은 대출 잘 합니다. 근데 지하는 지하인데 보니까 노래방이고, 보니까 다 영업을 한 20군데 하고 있고, 그런 데 하나 낙찰받았다 그러면 그런 건 해주겠지, 당연히. 이번에 장사니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 낙찰. 낙찰가가 1000만이다. 이건 대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아파트에 깔린 대지권. 그죠? 건물은 빠지고, 땅만 밑에 깔린 땅 받았다. 절대 대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1차 감정가액 이상으로 낙찰받았다. 감정가 초과하면 무조건 지도된다. 자, 한번 봅니다. 16의 5304. 우리 수강생이 한 2천만 뛴 사건이에요. 16의 5304.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수강생이 낙찰을 원했습니다. 주택이다. 그죠? 대부분 뭐 땅인데, 여기 보니까 1차 금액이 2억 3천인데 3억 3천에 받았어요. 1억을 더 썼습니다. 너무 좋다고 보고. 자, 그럼 대출 문제가 되냐? 대출은 요거는 무시합니다. 여기서 곱하기 뭐 60% 이런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추가로 1억 더 쓴 거는 이거는 자기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겁니다. 도리 안 따지니. 이해가시죠? 요 금액 이하로 사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금액 이상으로 사버리니까, 감정이 예로 2억 3천인데 3억 3천에 200억 샀다 하면 1억은 원조가 지도를 하고, 감정 가격 밑에서 이제 뭐 60%, 50%막 따지는 거죠. 따지는 게 1억 올라가는 게 안 됩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돈 못 받자고 미납됐다. 미납됐으면 이거 얼마 뛰신 거죠? 간단하게. 2,300 뛴 거죠. 그러면 상당히 가정주부니까 좀 어렵죠. 그죠? 2,300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작은 계획을 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또 보죠.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팠다 마음이. 자, 그럼 다가구주택은 방 한 당 소액 보증을 많이 공제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그 제도에 보니까 10억짜리인데 낙찰을 5억에 받았다 그러면요, 5억 곱하기 5억 받았다 그러면 5억에서 소액 보증금을 뺍니다. 물어보니까 방이 몇 개냐고. 그러면 되는데, 세대 수가 10세대 그러면 되는데, 방이 투룸입니다. 20개다 그러면 20개 뺍니다. 그럼 2천만원 곱하기 20에 4억 뺍니다. 5억 낙찰받는데 4억 빼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10억짜리를 받으면 좀 낫죠? 5억짜리를 예를 들어 4억이 받았다. 그러면 4억 빼면 제로 아닙니까, 지금? 그럼 10억짜리를 5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4억을 빼도 10억에서 빼도 일단 6억이 있으니까 6억 곱하기 60은 3억 6천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예로 1차가 10억이다 여기서 4억 받는 거하고 5억에서 4억 받는 거하고는 답이 틀립니다. 틀리고 숫자 내는 게 좀 틀립니다. 일단은 방 많으면 은행 제일 싫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아파트 이런 거죠. 그만 제일 부담 없는 거는 상가고 토지입니다. 토지는 상가는 뭐 빼봤자 뭐 소액보증 1,000만 원 하나밖에 없는데 토지는 아예 없죠. 근데 이 아파트 방 많은 거는 자 이런 겁니다. 5억 주고 매매입니다. 2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 이런 나 못 비싸요. 나 먹고 이제 4억 주고 들어간 거죠. 내가 4억 주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을 해두라고 하면 은행이 이랍니다. 예? 5억짜리라고요? 그럼 5억이면 일단은 60%는 3억을 계산합니다. 2층 다가구주택이면 3억인데 3억인데 선순위 세자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1억도 뺏깁니다. 2억. 그럼 2억에서 방이 몇 개입니까? 20개, 10개 크면은 10개 크면은 2천만 원씩 2억 뺏깁니다. 그러면 제로 나오죠. 예, 대출은 제로입니다. 방 8개면은 1억 6천이니까 4천만 원 옵니다. 그러면은 내 돈 4억 주는데 제로니 4천만 원 되니 이렇게 하면은 참 우습죠. 비대 가는 사람은. 그렇지만 은행에서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내 같은 사람 만나고 조금 더 이런 사람도 있고 안 가면 신용대출을 이렇게 또 1억을 넣어가지고 또 추가로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신용등급이 낮다. 대출이 잘 안 될 겁니다. 신용등급 낮으면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가구수가 12가구인데 19가구다. 이런 거는 대출을 잘 안 해주려 합니다. 물론, 이제 막, 대출 상품도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떤 지인장들은 해주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절대 대출 안 해줍니다. 일반건축물. 자, 밑에 봅니다. 거제도권은 바다 전망이 좋은 외도 보타니아 지심도 앞에 위치한 나폴리 펜션인데 일반 건축물이지만은 미미한 경우는 대출이 된다. 자, 봅니다. 26의 구역들 있죠? 그럼 요거는 보면은 미미합니다. 미미. 20에 9796. 자, 요거는 우리 수학시 하면 되겠다. 자, 거제의 이룸면에, 땅이 지분이네. 요거 따져봅시다. 땅이 지분이 나더죠. 그럼 땅은, 요 보면은, 이제 도로에 뭐 지분이 있다. 이런 건 별 상관없어요. 자, 얘기됐죠? 자, 그럼 필저 여러 개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건물은 전부고, 도로도, 땅도 전부 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옛날에, 이게 뭐 잘 지은 것 같아요. 집을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었는데, 전자지도를 보면은, 자, 위치 한번 보세요. 위치가 보면은 쭉입니다. 그죠? 지심도. 여러분, 지심도 아닙니까? 지심도. 잘 알죠? 자, 외도 보타니아. 좋죠? 정말 유명한 데입니다. 요 가까운 이 앞에 있는, 이게, 딱, 여기 또 오면 좋은 것은, 이게 딱, 여기 펜션에 숙박을 하면은, 요게 자기 제임스 본드 해변입니다. 지 해변, 자기 거. 그죠? 제임스 본드. 저거 뺏겨 가서 없죠. 딱, 저거, 좋죠. 이런 거를 사면은 뭐 대출은 잘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마 요 같다 느낌이 그죠? 나폴리 해난 나폴리. 혹시 낙차 받으신 분은 원장님한테 2박 3일 티켓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요런 거는 건축물 대장에 이런 게 하나 올라가 있어도 신경 쓸 거 없다. 제가 보니까 왜 신경 쓸 필요가 없느냐? 미미해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읽어보면 미미하다. 내가 보니까 미미하다. 그냥 가구수 정설되고 이런 건 골치 아프죠. 가구수가 예로 두 가구인데 네 가구 여섯 가구로 천교를 씌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나고 이런 거는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다. 서울 동대문 잘 보세요. 자, 서울 동대문구도 다세대 빌라인데 80%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전용 15평. 괜찮죠? 장안동에 전용 15평에 2억 7,600인데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지만은 여기 건축물이지만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15평인데 테라스 3평 무단 정축. 그죠? 테라스가 정축이 됐다. 이런 거는 테라스 쪽은 별 문제 없죠. 이런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고? 소매점은 뭐야? 소매점. 자, 위반 건축물인데 소매점을 빌라 쓴다. 이건 좀 문제 있죠? 그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2019년 4월 23일에 이렇게 지정이 된 거는 조금 더 낫다 말입니다. 그죠? 낫고, 이후에 지정된 거는 지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지만 그 전에 된 거는 5분만 내고 나면은, 그럼 옛날 주인의 세금 부과돼서, 그럼 그거 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내가 낙찰받고 2년 부과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만 조금 고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따가 다음에 양성화 된다든지 그래 되면은 더 좋죠. 21에 5490. 21에 5490 한번 봅니다. 마포구다죠. 21에 5490. 자, 봅니다. 마포구에 이걸 하나 살라고 보니까, 그죠? 빌라가 나왔습니다. 전용이 25평. 좋죠? 25평 좋습니다. 떨어졌다. 그죠? 마포구니까. 마포구에 5성 드림빌. 그죠? 2층입니다. 2층. 2층이고, 좋은데, 이렇게 있네. 그죠? 근데 요거를, 여기 이제 한 가구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구인데, 요거를 반을 쪼개서 요리 쓰고 이러는가 봐.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를 놨고, 지금 요거는 내가 보기에 복잡해요.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임차인이 둘 다 걸려가지고 지금 둘 다 반니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 걸려가기는 시끄럽습니다. 요거는 넘어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4번.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는 건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건축물 관리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마찬가지. 이 두 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예로 20에 5971로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이게 이제, 일단 경주 볼까요? 19에 12783.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출이 간 겁니다. 대출이.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거는 참 이게 이제 문제죠. 1이 753입니까? 응? 1이 783. 자, 요런 식으로 1이 이제 보면은 이제 다가구죠. 다가구 해놨는데 유치권도 들어오고 이건 좋아요. 좋은데 1이 쭉 보면은 건물 등기부를 보면요. 이게 이제 쭉 있다가 오른쪽 여기다 있거든요. 요거.
여기에 지금 건축물 대량이 안 얹고 준공이 안 난 겁니다. 준공. 그러니까 뭐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 비용이 이제 상당한 금액이 들어야 되고, 일단 대출도 어떨 땐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잘 모르는 은행은 자 이런 거죠. 이게 건축물 대량이 없죠. 등기부 나오는데 그럼 등기부를 왜 나오느냐? 이게 이제 가처분 등기 촉탁하면 이렇게 이제 막 등기소 해준다고 이렇게 등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은 경매를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건축물 대량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량이 없으니까 이제 멍청한 은행도 해줍니다.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원양처럼 빨빨하고 아는 사람은 이런 거 절대 안 해줍니다. 대출 해주마. 야 무슨 성의도 안 나고 건축물 대량 누가 대출 해주노? 이래 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등기부 등본 있네 이러면서 뭐 해주라 뭐 웬만하면 해주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 사람은 찾아야 되겠다. 쉽지는 않지만 경주도 마찬가지, 광주도 마찬가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5번 규제가 들어갈 때, 그죠? 금융위원회에서 DSR 40%로 제한한다든지 1월달부터는 2억이지만은 7월달부터는 1억입니다. 그거 뭐 이럴 때 이제 대출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코에 나죠. 두 개 있는데 세 번째 나서 받는 거,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 36번은 뭡니까? 은행 지임장 기분 나쁠 때. 네, 넣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이리 좌로 가면 해줄 수 있고 우로 가면 이런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기분이 되게 나쁘면 에이씨 해주마 이러는 거. 기분 되게 좋은 거 됩니까? 예쁜 또 섹시 같은 아가씨 갖고 막 흔들서 하면 막 야 김과장 웬만하면 해줘 좀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어나는데 요거는 집에서 이런 거 보세요. 그냥 창원시 아파트 이런 받을 때는 내가 아파트형 공장은 대출이 잘 됩니다. 서울도 보면은 자 다시요. 아파트는 대출이 잘 안 되지만은 요런 것도 대출이 잘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MPL이고 하는 거는 요거를 많이 달립니다. 주로 대출이 뭐 90%까지 막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아까 했죠. 상가 공장은 잘 된다고 했죠. 아파트형 공장도 잘 됩니다. 대출이. 그래서 서울의 김동부 교수 같은 이런 분은 MPL을 전문하는데 주로 아파트형 공장을 손을 많이 대서 낙찰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